나는 아버지의 서재문을 부수고 들어가 금고를 열어 $27,000를 꺼냈다. 그 돈은 원래 내 몫이었지만 아버지는 언니의 병원비라며 나에게 요구한 $5,500를 빼앗아 갔고 나는 그 배신에 대한 복수로 모든 것을 되찾기로 결심했다. 별장은 어머니의 유산이었는데 아버지가 언니를 위해 팔아넘기려 했으니 나는 법정에서 그를 무너뜨릴 증거를 손에 쥐고 서 있었다. 그날 아침 서울의 번잡한 거리에서 나는 택시를 타고 아버지의 집으로 향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28살의 나, 지은은 평범한 회사원이었지만 가족의 비밀 때문에 모든 것이 뒤집혔다. 아버지는 항상 언니를 더 사랑했다. 언니, 지혜는 아버지의 첫 번째 결혼에서 태어난 딸이었고 나는 어머니와의 재혼 후 태어났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는 언니를 더 챙겼다. 지혜가 아프니까 내가 좀 양보해라. 그 말이 내 인생의 멘트러가 되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언니의 병은 가짜였다. 내가 우연히 발견한 의료 기록에서 그녀는 건강했다. 아버지가 돈을 빼돌리기 위한 핑계였다. 집에 도착하자 문이 잠겨 있었다. 나는 예비 열쇠를 사용해 들어갔다. 집 안은 고요했다. 아버지는 출근했고 언니는 병원에 있다고 했다. 나는 곧장 서재로 갔다. 책장 뒤에 숨겨진 금고. 비밀번호는 어머니의 생일이었다. 0505 클릭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안에 현금 다발이 쌓여 있었다. $27,000. 아버지가 해외 사업으로 모은 돈은 나는 그것을 가방에 쑤셔 넣었다. 내 몫이다. 어머니가 남긴 돈의 일부였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다. 별장. 강원도의 그 아름다운 별장. 어머니가 사랑했던 곳, 아버지가 언니 적명에로 넘기려 했다. 나는 변호사를 고용했다. 증거는 충분했다. 아버지의 불륜 기록, 어머니의 유언장 조작. 내 가슴 속에서 분노가 끓어올랐다. 왜 나만 희생해야 해? 왜 언니만 특별한 거지? 독백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나는 복수를 시작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난 김 변호사는 말했다. 이건 승산 있어요. 하지만 가족을 무너뜨릴 각오가 되셨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각오. 이미 무너진 가족이었다. 어린 시절 언니가 명품 가방을 사달라고 조를 때 아버지는 나의 학비를 줄여서 들어줬다. 어머니가 암으로 투병할 때 아버지는 언니와 해외여행을 갔다. 그 기억들이 나를 강하게 만들었다. 첫 번째 재판날 법정은 차가웠다. 아버지가 들어서자 그의 눈에 놀라움이 스쳤다. 지은아, 이게 무슨 짓이야? 그는 속삭였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판사가 서류를 읽었다. 피고는 유언장을 위조한 혐의 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언니는 방청석에서 울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녀의 눈물은 가짜였다. 그녀는 아버지의 계획에 동참했다. 재판 중간 휴정 시간에 아버지가 나를 불렀다. $5,500만 주면 모든 걸 포기할게. 지혜 병원비야. 나는 웃었다. 병원비. 언니는 건강해요. 제가 증거 있어요. 그의 눈이 커졌다. 배신감. 그 감정을 나는 평생 느꼈다. 이제 그의 차례였다.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나는 별장의 사진을 보며 생각했다. 이제 내 거야. 하지만 가슴이 아팠다. 복수가 달콤할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공허할까? 가족의 유대가 산산조각 났다. 언니의 메시지가 왔다. 동생아, 미안해, 미안. 그 단어가 너무 늦었다. 다음 날, 나는 회사에 사표를 냈다. 이 모든 소송으로 인해 집중할 수 없었다. 상사는 이해했다.
가족 일이 힘들겠네 하지만 그는 몰랐다. 내 가족은 이미 끝났다. 나는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계획을 세웠다. 돈을 되찾았으니 별장을 팔아 새 삶을 시작할까? 아니, 지킬까? 어머니의 추억이 거기 있었다. 갑자기 전화가 왔다. 언니였다. 만나자. 나는 거절할까 했지만 호기심이 이겼다. 우리는 한강공원에서 만났다. 그녀는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아프지 않아? 내가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빠가 시켰어. 돈이 필요했대.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미안해, 지은아. 나도 몰랐어, 거짓말. 그녀는 알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 진심이 보였다. 아니, 착각인가? 우리는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어린 시절 이야기. 언니가 나를 질투했다고 했다. 너는 엄마가 있었잖아. 나는 없었어. 그녀의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다. 아버지가 재혼한 후 언니는 소외감을 느꼈다. 그래서 아버지가 과잉 보호했다. 그 말을 듣자 내 분노가 조금 누그러졌다. 우리는 모두 피해자인가? 하지만 복수는 멈출 수 없었다. 재판은 계속되었다. 증인신문에서 아버지의 비서가 증언했다. 유언장을 바꾼 건 사실입니다. 법정은 소란스러웠다. 아버지는 고개를 숙였다. 나는 승리를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이 밀려왔다. 이게 정말 원하는 거였나? 재판 후 나는 별장으로 갔다. 강원도의 산속, 공기가 신선했다. 집 안을 청소하며 어머니의 사진을 발견했다. 우리 셋 행복한 시절. 눈물이 흘렀다. 엄마, 미안해요. 가족을 망쳤어요. 그날 밤 꿈에서 어머니가 나타났다. 용서해라, 지은아. 깨어나자 마음이 변했다. 어쩌면 화해의 길이 있을까? 다음 주 언니와 다시 만났다. 이번에는 그녀의 집에서. 작은 아파트, 서울 외곽. 그녀는 차를 타주었다. 아빠가 감옥 갈지도 몰라. 그녀의 목소리가 낮았다. 나는 대답했다. 그건 그의 선택이었어. 하지만 내 마음은 복잡했다. 아버지는 70대, 건강이 안 좋았다. 소송이 그를 무너뜨릴 수 있었다. 우리는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다. 김치찌개, 언니가 직접 만들었다. 맛있었다. 오랜만에 같이 먹네요. 그녀가 웃었다. 그 미소에 어린 시절이 떠올랐다. 함께 놀던 때, 하지만 곧 현실이 돌아왔다. 왜 나한테 돈을 요구했어? 왜 나만? 내가 물었다.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아빠 사업이 망했어. 빚이 쌓였어. 내가 안정적이라고 생각했나 봐. 그 말을 듣자 분노가 다시 솟았다. 안정적.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대학 때 장학금을 받기 위해 밤새 공부했다. 아버지는 언니의 유학비를 대줬다. 너는 똑똑하니까 괜찮아. 그 말이 나를 아프게 했다. 이제 그 대가를 치르는 거다. 집에 돌아와 나는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화해할 수 있을까요? 그는 놀랐다. 이제 와서. 증거가 강력해요. 나는 고민했다. 복수 vs 용서. 머릿속에서 독백이 이어졌다. 용서하면 내가 약해지는 건가? 아니, 강해지는 거지. 그날 저녁,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심장 문제. 언니가 울면서 전화했다. 와줄래? 나는 병원으로 달려갔다. 복도에서 아버지를 봤다. 창백한 얼굴. 지은아, 그는 속삭였다. 나는 손을 잡았다. 왜 그랬어요?
눈물이 흘렀다. 병실에서 우리는 대화를 나눴다. 아버지는 고백했다. 미안하다. 지혜를 더 사랑한 건 아니야. 그냥 내 엄마가 강해서 너도 강할 거라 생각했어. 그 말에 가슴이 찢어졌다. 강하다고. 그게 핑계야. 하지만 그의 눈에 후회가 보였다. 언니도 울었다. 우리 셋이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을까? 퇴원 후 우리는 가족 상담을 받기로 했다. 상담사 아줌마는 말했다. 감정을 솔직히 털어놓으세요. 첫 세션에서 나는 소리쳤다. 왜 나만 희생됐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숙였다. 언니는 미안해. 내가 더 노력할게. 그 과정이 고통스러웠다. 매번 세션 후 나는 집에서 울었다. 이게 맞는 건가? 한편 소송은 계속되었다. 판사가 화해를 권고했다. 가족끼리 해결하세요. 나는 동의했다. 조건은 간단했다. 별장은 4명애로, 돈은 반씩 나눈다. 아버지는 수락했다. 고맙다, 지은아. 하지만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다. 언니와의 관계가 서서히 회복되었다. 우리는 주말에 만나 산책했다. 앞으로 어떻게 할까? 그녀가 물었다. 나는 웃었다. 새롭게 시작하자. 내 마음속에서 복수의 불꽃이 꺼져갔다. 대신 희망이 피어났다. 회사에 복직했다. 상사는 환영했다. 강해졌네. 유맞다. 이 경험으로 나는 성장했다. 별장에 가서 어머니의 사진 앞에서 맹세했다. 엄마, 이제 괜찮아요. 그런데 갑자기 언니의 전화. 아빠가 또 아버지가 도박을 시작했다는 소식. 빚이 다시 쌓였다. 나는 충격받았다. 화해가 무슨 소용이야. 분노가 되살아났다. 이번에는 더 강하게. 나는 변호사를 다시 불렀다. 소송 재개해요. 그는 한숨을 쉬었다. 확실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족. 이미 깨진 거다. 이제 보호할 건 나 자신뿐. 재판날, 법정에서 아버지를 봤다. 그의 눈에 절망이 가득했다. 지은아, 제발. 하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판사가 선고했다. 피고 유죄. 아버지는 벌금과 함께 별장을 잃었다. 언니는 울었다. 너 때문에. 집으로 돌아와 나는 돈과 별장을 손에 넣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은 없었다. 공허함만. 이게 복수인가? 아니, 파괴지, 독백이 끝없이 이어졌다. 그날 밤 꿈에서 어머니가 다시 나타났다. 용서가 힘들어도 그게 내 자유야. 깨어나자 눈물이 흘렀다. 어쩌면 이게 끝이 아닐까? 시간이 흘렀다. 6개월 후 나는 별장에서 살고 있었다. 강원도의 평화로운 삶, 서울의 회사 일은 원격으로 했다. 별장은 리모델링했다. 어머니의 취향대로. 정원에 꽃을 심고 서재에 책을 채웠다. 하지만 밤이 되면 외로움이 밀려왔다. 가족 없이 산다는 게 이런 건가? 언니의 메시지가 왔다. 아빠가 아파. 와줄래? 나는 무시했다. 하지만 마음이 불편했다. 결국 병원으로 갔다.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지은아, 왔구나. 그의 목소리가 약했다. 나는 앉아서 물었다. 왜 또 도박을 했어요? 그는 한숨을 쉬었다. 습관이야. 미안하다. 그 대화로 아버지의 과거를 알게 됐다. 어린 시절 가난, 성공을 위한 집착. 너희를 위해 했어. 하지만 그건 핑계였다. 언니가 들어왔다. 화해하자. 그녀의 눈에 진심이 보였다. 우리는 병실에서 이야기를 나눴다. 웃음이 나왔다. 오랜만에.
퇴원 후 아버지는 별장으로 왔다. 여기서 지내게 나는 허락했다. 언니도 주말에 방문했다. 서서히 가족이 재구성되었다. 하지만 신뢰는 깨졌다. 나는 항상 경계했다. 다시 배신하면? 한편 내 삶에 변화가 왔다. 회사에서 승진 제안. 하지만 별장을 떠나기 싫었다. 원격으로 할게요. 상사가 동의했다. 나는 자유를 느꼈다. 돈은 투자했다.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 언니와의 관계가 깊어졌다. 그녀는 직장을 구했다. 너 덕분에 정신 차렸어. 그녀가 말했다. 우리는 쇼핑을 갔다. 서울의 명동. 웃으며 사진 찍었다. 이게 가족인가? 하지만 과거의 상처는 남아 있었다. 꿈에서 배신의 장면이 반복됐다. 깨어나면 불안했다. 상담을 다시 받았다. 시간이 필요해요. 상담사가 말했다. 갑자기 아버지의 전화. 사업 아이디어가 있어. 나는 거절했다. 이제 그만해요. 그는 실망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가족 사업으로 하자. 언니도 동의했다. 나는 고민했다. 믿을 수 있을까? 결정의 날 별장에서 미팅. 아버지가 계획을 설명했다. 소규모 카페. 강원도 관광지. 너희 둘이 운영해. 나는 웃었다. 해보죠. 시작이었다. 카페 준비로 바빴다. 인테리어, 메뉴. 언니와 다퉜다. 커피는 이렇게. 하지만 재미있었다. 개업날 이 손님이 많았다. 아버지가 도왔다. 성공할 거야. 그의 미소에 따뜻함이 느껴졌다. 저녁, 우리는 축하했다. 건배, 그 순간 화해를 느꼈다. 하지만 드라마는 끝나지 않았다. 한 손님이 왔다. 아버지의 옛 동업자. 빚 갚아. 그는 소리쳤다. 아버지가 숨긴 빚이 드러났다. 나는 충격받았다. 다시. 언니가 울었다. 아빠, 왜? 아버지는 고백했다. 미안. 갚을게. 하지만 돈이 없었다. 나는 내 돈으로 갚았다. 마지막이에요. 분노가 치밀었다. 그 사건 후 가족은 다시 흔들렸다. 나는 별장을 팔까 고민했다. 이제 그만. 하지만 언니가 말했다. 함께 이겨내자. 그녀의 결의에 마음이 움직였다. 카페를 운영하며 우리는 강해졌다. 손님들의 이야기 듣기. 삶의 교훈. 내 독백. 가족은 선택이야. 용서할지 말지. 1년 후 카페는 성공했다. 아버지는 변했다. 도박을 끊었다. 언니와 나는 가까워졌다. 별장은 우리의 보금자리. 하지만 깊은 곳에서 상처는 남아 있었다. 완벽한 화해는 없어. 그냥 살아가는 거지? 카페가 번창하자 새로운 문제가 생겼다. 경쟁 업체. 근처에 대형 체인점이 들어섰다. 손님이 줄었다. 아버지가 말했다. 포기하지 마. 우리는 마케팅을 강화했다. SNS, 이벤트. 언니가 아이디어를 냈다. 테마데이, 재미있었다. 그 과정에서 언니의 비밀이 드러났다. 그녀는 남자친구가 있었다. 아버지의 옛 동업자의 아들. 미안, 숨겼어. 그녀가 말했다. 나는 화났다. 그 사람 때문에. 하지만 그녀의 눈에 사랑이 보였다. 행복해. 아버지는 반대했다. 그 집안은 믿을 수 없어. 다툼이 시작됐다. 가족 미팅. 소리 지르고 울고. 너희 행복이 중요해. 내가 중재했다. 결국 허락했다. 결혼식 준비.
별장에서 할 계획. 나는 드레스 쇼핑 도왔다. 예뻤 언니가 웃었다. 하지만 내 마음은 복잡했다. 나도 언젠가? 결혼식 날 이 손님 많았다. 아버지가 울었다. 내 딸들 그 순간 가족의 유대 느꼈다. 하지만 과거가 떠올랐다. 이게 지속될까? 결혼 후 언니는 카페를 떠났다. 남편과 서울로. 나는 혼자 운영했다. 외로웠다. 아버지가 도왔다. 너도 짝 찾자 웃었다. 새로운 사람 만났다. 카페 손님, 민준. 작가. 대화가 통했다. 너의 이야기 들려줘 그는 말했다. 나는 가족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는 공감했다. 강하네. 데이트 시작. 산책, 영화. 행복했다. 하지만 불안. 배신당할까? 독백이 반복됐다. 민준에게 과거를 말했다. 이해해 그는 안아줬다. 따뜻했다. 가족 모임. 언니 부부 초대. 아버지가 요리했다. 웃음소리. 이게 정상인가? 갑자기 민준의 제안. 결혼하자 놀랐다. 생각할게. 고민했다. 준비됐나? 별장에서 어머니 사진 앞 엄마, 괜찮아요. 결정했다. 그래, 청혼 받음. 결혼 준비. 바빴다. 언니 도움. 축하해. 결혼식. 별장 정원. 아름다웠다. 서약. 영원히. 신혼여행. 제주도. 행복. 돌아와. 카페 확장. 가족 사업 성공. 아버지 건강 좋아짐. 고마워, 지은아. 언니 임신 소식. 이모돼. 가족 커짐. 이게 화해의 결과. 하지만 삶은 드라마. 항상. 아이 태어남. 조카. 귀여웠다. 별장 방문 많아짐. 이모, 부르는 소리. 카페 번창. 지점 오픈. 서울. 민준 책 출간. 내 이야기 기반. 영웅이야 그는 말했다. 아버지 회고록 쓰기. 과거 반성. 언니와 쇼핑. 행복해. 응. 하지만 내 안의 그림자. 완벽하지 않아. 상담 계속. 정상이에요. 새로운 도전. 카페 프랜차이즈 제안. 고민. 가족 투표. 하자. 성공. 시간 흘러. 아버지 80세. 약해짐. 병원. 미안했다. 용서했어요. 그의 죽음. 슬픔. 장례식. 가족 모임. 이원. 모두 나눠. 화해 완성. 내 삶 카페, 남편, 조카. 복수에서 용서로. 아버지의 유골 별장 정원 무덤. 어머니 곁. 안녕, 아빠. 언니와 안음. 이제 우리 차례. 카페 운영. 성공. 민준과 아이 계획. 준비됐어. 임신. 기쁨. 출산. 딸. 엄마처럼 강하게. 가족 모임. 웃음. 이게 의미.